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노후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은퇴 후 소득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병원 갈 일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불안감. 자식에게 짐되기 싫어서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해서라는 그 선한 마음으로 가입한 보험이 정작 나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한 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사람 10명 중 4명은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원금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가입자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보험이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재정 상황과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떤 보험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잠시 후 내가 낸 보험료를 받을 확률이 고작 2.1%에 불과한 한 보험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내가 받을 확률 2.1%에 당신의 노후 전부를 거시겠습니까? 올해 68이신 박서연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치매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자 덜컥 불안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도 미리 준비해야겠다 싶어 매달 7만원씩 내는 치매보험에 가입하셨죠. 상담사는 경증 치매부터 든든하게 보장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어머님이 마주한 것은 보험사의 차가운 거절 통보였습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CDR 척도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고, 약관을 뒤늦게 꼼꼼히 읽어보니 본격적인 보장은 사실상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는 그 막막한 순간에 보험사는 복잡한 서류와 낯선 의학 용어로 선을 그었던 겁니다. 박서연 어머님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실제 거액의 보험금이 집중되는 중증 치매 환자의 비율은 전체 치매 환자의 고작 2.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억력이 깜빡거리는 초기 증상, 즉 경증 치매 상태에 해당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아주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년간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붓고도 정작 내가 그 2.1%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사는 40에서 60대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뒤집어 보면 60세가 넘어 가입할 경우 훨씬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고 가입 조건도 대단히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본인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워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미리 지정해야 하는 등 그 절차 또한 너무나 복잡합니다. 소득은 줄어드는 60대에 이토록 받기 힘든 보험을 위해 매달 꼬박꼬박 돈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두 번째 함정은 간병보험입니다. 나라가 이미 해주고 있는데 굳이 내 돈으로 또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72의 최진혁 아버님은 몇 해 전 아내분이 편찮으신 뒤 간병비 부담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월 10만 원이 넘는 간병보험에 가입하셨죠. 이제 됐다. 최소한의 대비는 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간병보험은 보험금 지급이 가장 까다롭다는 노인장 기호양 등급 1등급에 보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겨도 1등급 판정을 받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3등급, 4등급에 대한 보장은 턱없이 부족했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프고 늙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국가가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증 치매에 걸리거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정부에서 가사활동을 돕는 요양보호사를 보내주고 요양시설 입소비를 지원하며 심지어 가족이 직접 간병할 경우 소정의 급여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이미 튼튼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굳이 비싼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상당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자, 한번 냉정하게 계산해 볼까요? 매달 15만 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낸다고 가정하면 총 납입 원금만 3,600만 원입니다. 이토록 큰 돈을 내고도 정부 지원과 보장이 중복되거나 정작 필요할 때 등급이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의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함정은 어쩌면 가장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친구의 얼굴을 하고 다가와 내 노후 자금을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바로 저축성 보험과 종신보험입니다. 은행 적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10년 뒤에 원금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목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고민이 깊던 65세 윤수경 어머님. 주거래 은행 창구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직원이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비과세에 복리까지 되는 특별한 상품이에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말에 혹해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셨죠. 그저 안전한 적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아들 결혼 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하려 하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금의 70%도 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축이 아니라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까운 상품이었고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노후 자금을 불리려다 오히려 쌈짓돈만 날리게 된 겁니다. 은퇴 후에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금 유동성입니다. 10년, 20년 뒤를 보고 가입하는 장기보험은 소득이 끊긴 60대에게는 유지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명 중 4명이 2년 내지 라는 통계가 바로 그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원금 손실이라는 무서운 페널티는 우리의 노후 자금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위험한 함정들을 피해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실패를 넘어선 현실적인 대비책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보험 통장이 아닌 병원비 통장을 만드십시오. 매달 불필요한 보험료로 나갈 뻔했던 20만 원, 30만 원을 별도의 통장에 꾸준히 모으는 겁니다. 1년이면 240만 원에서 360만 원, 10년이면 이자 없이 원금만으로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라는 실질적인 내 돈이 모입니다. 이 돈은 CDR 척도도 장기요양 등급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필요할 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보장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보험을 알아보기 전에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나의 낡은 보험 증권들을 모두 꺼내 보장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내가 가진 실손의료보험과 3대 질병 암, 뇌, 심장 진단비 같은 핵심 보장만 남기고 불필요한 특약이나 중복되는 보장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달 세워나가던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셋째, 국가가 나에게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공부하십시오. 우리는 수십 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낸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지원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장 기요양보험 제도,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연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노인 지원 정책 등 찾아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제 보험 설계사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 걸어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나에게 맞는 혜택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보험은 물론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고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60대 이후의 우리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불안한 마음의 기대는 불확실한 약속보다는 내 손에 확실하게 쥘 수 있는 현금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야말로 그 어떤 값비싼 보험 증권보다 든든한 최고의 노후 보험입니다. 더 이상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나의 보험 증권과 통장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진짜 나를 위한 노후를 직접 설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